출산 후 찐 살들 대체 언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3개월 안에 안 빼면 평생 간다던데 정말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품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뱃사가 드디어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온 기념으로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나요? 많은 엄마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뱃사는 출산 직후부터였어요. 첫 임신이었던지라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불어나는 몸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었고, 출산하면서 드디어 내 몸으로 돌아오는 건가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지만 배가 생각보다 바로 홀쭉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이 살들은 대체 언제 빠질까요? 먼저 임신 중에 증가한 몸무게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아기의 무게가 3.2kg 정도 나간다고 가정하고요. 태반의 무게는 0.9에서 1.4kg 정도, 양수의 무게가 0.9에서 1.4kg 정도, 그리고 모유 수유를 대비한 유방 무게 증가분이 0.9에서 1.4kg 정도. 엄청나네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늘어난 혈액의 무게가 1.8kg 정도 되고요. 앞으로 모유 수유 등 에너지를 위해 저장해 놓는 지방의 무게가 2.3kg에서 4kg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진 자궁의 무게가 0.9에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합하면 10.9kg에서 15.5kg 정도 되네요. 뱃사는 15kg 정도 늘었었어요. 이 중 아기와 태반, 양수의 무게인 약 5kg 정도는 출산 직후에 빠집니다. 모유 수유를 가정하면 증가한 혈액 무게와 자궁의 무게인 2.7에서 4.1kg 정도가 출산 직후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빠지고요. 일반적으로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6주 정도가 되면 임신 때 쪘던 몸무게의 50%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나머지 지방은 엄마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출산 후 다이어트라는 것은 임신 때 증가했던 이 지방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지방을 빼기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건강하게 적당히 먹고 하루에 30분 정도씩 걷는 교과서적인 다이어트라면 출산 직후부터 괜찮아요.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위해 평소보다 더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는 약 330kcal에 불과하고요. 그렇지만 엄마의 정신적인 건강과 모유 수유의 안정화 기반을 고려하여 국립보건원에서는 아기가 생후 2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체중 조절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체중 조절을 권고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죠? 한국에서는 특히 수유부인 경우 더 잘 먹게 하려고 난리잖아요. 산후 체중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째, 출산 후 찐 살이 만성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1년 뒤 몸무게는 15년 뒤 몸무게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도록 살을 빼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또한 임신 중에 증가한 지방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특히 이 배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절대적인 몸무게뿐 아니라 체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출산 후 만성 복부 비만이 된다면 엄마의 자존감이나 정신 건강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또한 이렇게 출산 후에 찐 살이 만성 비만이 되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특히 높았다고 해요. 아마 일반 비만인 경우에 비해 임신 중에 다소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또 복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둘째, 이렇게 첫 출산으로 비만이 된 상태에서 둘째를 가지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이 논문에 따르면 임신 시작 시점의 비만일수록 저체중아, 거대아, 이른둥이 등 정상 체중 범주를 벗어나는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체중과 시기의 아이를 낳는 것은 분만시 어려움이나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 생존율 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이른둥이의 경우 정상적인 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뇌성마비, 지능 저하, 시력이나 청력 손상, 문제 행동, 학습 능력 저하 등으로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주수를 다 채우고 나온 아기에 비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출산 후에 만성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잘 해야겠죠? 나는 출산 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살이 좀 남았는데 하신다면 혼자 겪는 일은 아니에요. 미국 기준으로 많은 엄마들이 출산 후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출산 1년 후에도 평균적으로 임신 전에 비해 0kg에서 3kg 정도 몸무게가 늘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중 20% 정도는 임신 전에 비해 5kg 이상이나 증가한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학 전문 미디어인 라이프 사이언스에 의하면 완모 중이면서 과식하지 않는다면 출산 후 6개월이면 원래 체중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모유수유는 그 자체로 에너지를 더 소모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뱃사도 6개월보다 한 달은 더 걸리긴 했지만 운동을 막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그 외에 산후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뱃사가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출산 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다이어트의 황금기다. 아까 소개드린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출산 후 3개월 이후에 몸에 남아있는 살은 만성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과 관계가 없었지만 출산 후 1년 이후에 남아있는 살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에 기반해 출산 후 3개월까지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봐도 괜찮으나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는 다 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둘째, 일주일에 0.5kg 감량을 목표로 해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건강하게 요요 없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급격한 감량보다 일주일에 0.5kg 정도의 단계적인 감량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칼로리 제한 등은 피해야 하고 육아 중에 급격한 감량으로 체력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안 좋아요. 12개월 안에만 빼면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물을 많이 마셔라. 실외 활동이 쉽지 않은 육아 중에 쉽게 지킬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뱃사도 일부러 예전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이 두 논문에 따르면 500ml의 물을 마신 후 1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량이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24%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유수유를 하시는 경우 수분 부족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루에 2리터씩 마실 수 있도록 틈틈이 물을 마셔주세요. 물 마시는 습관이 잘 안 되어 계신 분이라면 나의 물이라는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물 마시라고 알림 주는 앱인데 은근 마시게 되더라고요. 넷째, 잘 자라. 수면 부족이 비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산후 6개월 때 엄마의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산후 1년 때 임신 때 찐 살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특히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엄마는 그렇지 않은 엄마에 비해 임신 전보다 5kg 이상 쪄있을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퇴 후에도 보상심리로 너무 열심히 놀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안일은 좀 몰아서 하거나 남편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기가 잘 때 같이 자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기뿐 아니라 엄마의 수면과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 특효약, 이런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무리 리서치를 해봐도 여느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임신 전 몸무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뱃사는 아기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영상도 조만간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뱃사TV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아미 윙크. 아기 잘하네.